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43명이 지출 삭감 없는 부채 상한 인상에 반대했는데 여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하원의 감독위원장 제임스 코머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바이든의 뇌물수수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 의원 43명이 5월 6일 실질적인 지출과 예산 개혁 없이 부채 한도를 높이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고 몇 달간의 정치적 대치 속에 연방 부채 한도를 놓고 백악관 회의를 앞두고 하원 의원들과 뭉쳤습니다. 마이클 리 상원의원이 이끄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원 공화당 회의는 부채 한도 협상의 출발점으로 지출 삭감과 구조적 예산 개혁을 지지하는 하원 공화당과 뭉쳤다고 썼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이 5월 9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만나 연방 부채 한도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캐린 진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5월 2일 기자들에게 바이든은 부채 한도에 대해서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과 메카시는 1월부터 부채 한도 인상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은 조건 없이 정부의 차입 한도 인상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하원이 다수를 갖고 있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4월 26일 일방적으로 부채 위기를 다루기 위해서 그들만의 해결책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들이 통과시킨 Limit Save Grow Act는 연방 차입 한도를 1조 5천억 달러 인상하는 대신 민주당이 거부한 대대적인 지출 삭감을 시행하는 법안입니다. 한편 상원의장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주 상원에서 부채 한도를 아무런 지출 삭감 조치 없이 2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다가오는 백악관 회의 이후에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와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자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가 부채 한도 위반의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는 새로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그러한 사건이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경제적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부채 상한 인상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디폴트가 발생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고 채무 불이행 기간에 따라 잠재적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왼쪽 차트에서 브링크맨십, 즉 부도가 발생하기 직전에 일자리 20만 개가 줄어들고 실질 GDP가 0.3% 감소하고 장기 디폴트의 경우 일자리가 800만 개 줄어들고 실질 GDP가 6.1% 감소합니다. 자, 브링크맨십의 경우 부도가 발생하기 직전입니다. 일자리가 20만 개 줄어들고 실질 GDP 성장률이 0.3% 감소합니다. 숏 디폴트, 단기 디폴트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50만 개 줄어들고 실질 GDP 성장률이 0.6% 감소합니다. 프로트랙티드 디폴트, 장기 디폴트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800만 개 줄어들고 GDP 성장률이 6.1% 감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양당의 반복적인 수사에 불과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양당은 정권을 잡으면 막대한 적자를 일으키고 정권을 잃으면 개혁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미국 부채가 호황일 때 거침없이 증가하고 불황일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양당 모두 부채 증가를 통해서 GDP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이 치솟는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채의 크기와 미국의 GDP 성장 사이의 상대적인 균형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부채보다 GDP를 더 빨리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채가 커지고 정부가 지불하는 이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프로세스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왼쪽 차트는 부채 차트가 아니라
부채에 대한 이자 차트입니다. 최근에 이자가 거의 수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부채 상한을 아무런 지출 감소 없이 일방적으로 끌어올리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것입니다.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GDP의 성장 속도를 월등하게 추월하게 되면 결국 미국이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이 생겼습니다. 일요일 팍스뉴스 진행자 마리아 바르티로모와 인터뷰를 한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이 완전히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바이든과 그의 가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머가 내일 수요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바이든과 그의 가족의 뇌물수수를 입증하는 일련의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이 바이든이 돈을 받은 대가로 정책을 만든 사실을 보여준다고 코머가 말한 그 문서를 FBI가 생산하는 데드라인입니다. 미국 헌법은 뇌물을 받은 대통령의 탄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코머 감독위원장은 바이든 가족이 정책 행동의 대가로 외국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은 거미줄처럼 얽힌 회사들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고 법무성이 이 증거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머는 법무성이 진행 중인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 제시나 논평을 거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일부 범죄로 헌터 바이든을 기소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제임스 코머 감독위원장과 마리아 바르티로모 진행자와의 대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마리아 바르티로모입니다. 당신은 이 문제의 존재를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FBI가 5월 10일에 그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회견 전에 불법적으로 총을 소지한 헌터 바이든을 경범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임스 코머입니다. 나의 법무성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수요일 전에 헌터 바이든을 기소하지 마세요. 그날 우리는 우리의 엄청난 손실, 이 가족이 돈을 받은 적국의 수에 관련하여 감독위원회가 생산할 증거를 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대통령의 아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바이든 가족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세청과 법무성이 모르는 수많은 계좌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이 사건을 파헤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백일 동안 은행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소환권을 발동해서 이 은행 문서들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상이한 영향력 행사 계획에서 바이든과 어울리는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우리는 내부 고발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족이 한 짓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한 매체 보도를 전부 고려했을 때 헌터 바이든에 대한 기소는 너무 경미합니다. 그것은 그냥 양동이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매우 큰 날입니다. 미국인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성은 마침내 그들이 수년 전에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바르티로모, 그게 뭐죠? 자, 명백하게 대통령이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잠재적으로 돈 세탁을 볼 것입니다. 조나단 털리는 팍스에 출연해서 그가 중국과 같은 국가의 외국 요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등록되지 않은 외국 에이전트였습니다. 조나단 털리는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패널이고 변호사입니다. 심각한 범죄가 있습니다. 공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리아, 대통령의 아들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국가들이 바이든 가족에게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투자 수익을 얻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수익은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과 현 대통령 조 바이든의 정책 결정으로 발생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